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제목이 뭔지 알아요? 견종학 수업의 제목. 네, 친구를 소개합니다인데, 그래서 견친소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견친소 하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공모하려고 해. 자, 이거 이름 좀 예쁜 이름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 알죠? 애완동물. 거기 밑에다가 답글로 해줘요. 채택되는 사람한테는 내가 맛있는 거 쏠게. 알겠죠? 그래서 왜 그 이름이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뜻풀이까지 같이 해주면 더 좋아요. 우선 오늘까지는 견친소로 가고요. 오늘이 3회죠? 자, 그럼 우리 전에 했던 거 조금만 복습해 볼까요? 우리 1, 2회 때 했던 거. 1회 때 우리 뭐 했습니까? 워킹그룹 했죠. 워킹그룹은 뭐 하는 애들이었어요? 일하는 애들은 맞는데 무슨 일? 사람이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이런 것들 해주는. 자, 어떤 애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견종은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자, 4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그치? 어떻게? 경비하는 애. 그 다음 구조하는 애. 그 다음 썰매, 짐 운반. 자, 그럼 하나하나 조금 짚어볼까? 우선 처음에 나온 애가 누구였어? 경비하는 애 누구 있었죠? 도베르만 핀셔 있었죠. 그 다음에 그레이트댄 있었죠. 그 다음 그레이트댄이랑 좀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고 좀 사납고 누가 있었죠? 복서 있었고 로트와일러도 있었고 그건 아니고 자, 그 다음 뭐 있었죠? 지문반견 누구 있었어요? 세인트 버나드는 구조견. 자, 누구 있었을까요? 그레이트 피레니즈 우리 상근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피레니즈 있었잖아요. 그 다음 버니즈 마운틴 독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어떤 애로? 썰매 끄는 애로. 자, 썰매 끄는 애 누가 있었어요? 그치, 시베리안 허스키. 말라뮤트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앞에까지 플레임 전부 다 알래스칸 말라뮤트. 자, 그 다음에 사모예드도 있었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누구로? 구조견으로. 자, 누구 있었을까요? 세인트 버나드 있었고요. 그죠? 세인트 버나드는 뭐 하는 애들이라고 있어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구조해주는 산악구조견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 크게 얘기해. 뉴펀들랜드 있었죠. 근데 뉴펀들랜드는 되게 좀 생소했었잖아. 생긴 것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애였었잖아요. 근데 걔는 수상인명구조견. 사람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좀 커요.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뉴펀들랜드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전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시험 때문에 일주일 쉬었지만 그래도 기억해내야 돼요. 뭐 했었죠? 테리어. 그쵸, 테리어 그룹 했었죠. 머릿속에 그냥 테리어 그룹 했었다, 테리어는 뭐 하는 애다 라고만 해도 지금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치? 자, 테리어가 뭐 하는 애들이었죠? 작은 사냥하는. 자, 사냥개요 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개는 사냥개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무슨 동물 사냥? 소동물, 작은 동물들 사냥. 조그만한 애들 사냥하기 때문에 애들이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좀 작은 편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테리어는 어떤 애들 사냥한다 그랬어요? 작은 동물 누구? 뭐 쥐, 두더지, 너구리, 오소리 막 이런 애들 한다고 했었죠. 자, 어떤 애들 있을까요? 막 생각해봐. 막 틀려도 돼. 우리 배들링턴 테리어 있었잖아요. 있었지. 근데 그거를 어떤 학생은 배드민턴 테리어라고 외웠어. 왜냐하면 배들링턴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배드민턴이랑 비슷해. 배드민턴 했는데 문제는
시험에 배드민턴 테리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는 건 좋지만 제대로, 제대로. 배드민턴이랑 비슷한데 라고 해서 생각해야지. 배드민턴 테리어 이러면 진짜 나중에 배드민턴 테리어 돼요. 자, 배들링턴 테리어 있었고 또 누구 있었죠? 미니어처 슈나우저.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애가 미니어처 슈나우저라고 했었죠. 그 다음 화이트 테리어. 에어데일 테리어. 우리 그 자폭견이나 막 이렇게 군대 전쟁에서 많이 쓰였다고 했었죠. 에어데일 테리어. 그 다음 잭러셀 테리어 있었고. 잭러셀 테리어 하면 누구 생각나요? 마스크. 영화 마스크에 나왔었다고 얘기했었고요. 잘하네. 너무 잘하는데? 자, 그 다음 폭스 테리어. 여우 사냥하기 적합한 애 폭스 테리어 있었고. 그 다음 스코티시 테리어 있었어요. 스코티시 테리어 하면 누구 생각나요? 아가타 생각나고. 인물은 맞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랑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강아지라고 얘기했죠. 너무 사랑했던 강아지. 자, 그 다음 또 누구 있었을까요?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이 아이는 꼭 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핫한 테리어예요.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꼭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저번 수업까지 복습이 끝났어요.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나죠? 이런 애 좀 생각이 나죠? 우리 그리고 스카이 테리어 생각나요? 내가 커피 쏠게 했던 그 아이. 내가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 애 있었잖아, 그 애 이러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스카이 테리어. 걔는 테리어의 강모나 이런 게 나는 게 아니라 장모로 길게 털을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스포팅 그룹이 들어갈 거예요. 스포팅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조렵견, 새 사냥하는 애들. 사냥 중에서도 새들 사냥하는 애들이에요. 자, 얘네들도 워킹 그룹처럼 4가지로 나눠줬어요. 근데 제일 밑에 워터독은 그냥 물에 빠진 애들 데려오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오늘 리트리버까지 할 거예요. 자, 새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포인터나 세터인 애들이에요. 새가 어디에 무리지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무리지어 있는 거를 가서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포인터나 세터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격이 좀 조심조심해요. 새들이 귀가 닫힌 게 아니잖아. 그쵸? 소리도 듣고, 움직임에 반응도 하고 하는 새들 예민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무리를 지어져 있는 곳에 발각이 되지 않게 우리가 막 터벅터벅 이렇게 어이구 미안. 놀랬나 보다 강아지. 터벅터벅 막 걸면 나 여기 있어 라고 표시해가지고 막 걸어가면 저기 멀리서 새 무리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근처까지 가서 찾아야 돼. 어디에 있는지를. 그러다 보니 포인터나 세터인 애들은 움직임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용조용하고 사뿐사뿐하게 걸어요. 막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하게 걸어요. 자, 그 다음 스파니엘은 새를 포인터나 세터인 애들이 새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줬다면 이 스파니엘 애들이 가서 이 새들을 공중으로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트리버는 새들이 하늘로 쑥 올라갔을 때 사냥꾼이 팡팡팡 총을 쏘겠죠. 그 애들을 총 맞고 떨어진 애들을 물고 주인한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리트리버인 애들. 그래서 새 포인트별로 성격들이 조금 달라요. 강아지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면 이 개가 원래 성격이 이런 애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포인터 세터에 들어가는 애들 봅시다. 잉글리시 포인터 있고 저먼 포인터 있고 잉글리시 세터, 고든 세터, 아이리시 세터 나오는데 여기서 아는 애 있어요? 아는 애 있어? 없어?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없죠. 근데 사진 보면 쟤는 하나는 알겠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스파니엘 넘어가 봅시다.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콜롬버 스파니엘 있는데 아는 애 있나요? 두 마리.
누구 알 것 같아요?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과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 리트리버 봅시다. 리트리버는 알겠죠? 골든 리트리버 모르는 사람 혹시? 애동가에는 골든 리트리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애동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근이 모르는 사람 없듯이, 그죠? 골든 리트리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는요? 알아요? 레브라도 리트리버까지 오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처음에 나온 애가 잉글리시 포인터예요. 자, 앞에 잉글리시가 나왔기 때문에 원산지가 어딜까요? 당연히 영국이죠. 자, 얘는 뭐 모색이 레몬 앤 화이트, 오렌지 앤 화이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얘는 새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찝어주는, 포인트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걸음걸이가 되게 조심조심. 내가 뭐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강아지가 있어. 온지도 모르게. 그렇게 조심조심 다니는. 그래서 얘네들이 새를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추적을 하고 다닐 때도 막 이렇게 펄렁펄렁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가? 조금 갔다가 잠깐 멈춤. 새들이 반응하나 안 하나? 또 조금 갔다가 반응하나 안 하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새가 뭐 몇백 미터 앞에 있다라는 게 딱 포인트가 되면 그거를 주인한테 알려줘요.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걸어가다 다리 하나를 이렇게 든다든지 아니면 꼬리를 세운다든지 내지는 앞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 강아지들 왜 있잖아. 놀아줘요 하면서 엉덩이 올리고 앞에 이렇게 숙이는 그런 포즈를 취한다든지 이런 포인트를 주인한테 줘요. 그러면 주인은 이 근방에 새들의 무리가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누구를 투입을 해? 그치, 스파니엘을 그 다음에 투입을 확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 성격이 되게 조심조심 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잉글리시 포인터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영국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전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원산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국. 그쵸. 영국이라고 했어요. 자, 영국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나라를 먹어. 그치.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던 여러 나라를 먹었던 나라라서. 그리고 이 여왕님들이 강아지를 엄청 좋아했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도구쇼가 생긴 것도 영국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영국 귀족들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요. 귀족들이 그 새 사냥 가는 것도 좋아하고, 뭐 토끼 사냥 가는 것도 좋아하고, 사냥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냥개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터는 앞에 잉글리시를 빼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포인터 있잖아, 포인터라고 하는 애가 앞에 잉글리시가 붙어 있는. 그냥 우리 포인터 하면 잉글리시 포인터를 얘기를 해요. 잉글리시 포인터는 잉글리시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잉글리시를 빼도 됩니다. 왜? 원산지가 영국이고,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영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처음에 내가 뭔가를 물건을 딱 만들면 굳이 뭐 예를 들 게 뭐가 있을까? 생수 같은 거? 생수를 예로 들면 처음에 생수가 딱 나왔을 때 그 이름 있죠? 그냥 생수. 뭐 이렇게 생수다. 그러면 거기에 굳이 이름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생수야, 생수. 생수. 근데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너도 만들고 너도 만들어. 그러면서 만드는 사람마다 다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네? 어떤 사람은 만들면서 이민영 생수, 어떤 사람은 웬디 생수 이렇게 만드네?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나는 그냥 생수인데 누구는 이민영이고 누구는 웬디고 누구는 시티칼리지래. 그럼 뭐야 이게. 그래서 나도 아이고 나는 이민영이라고 써버렸네. 뭐 어떻게 하지? 나도 내 뭔가를 붙여서 브랜드화 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포인터 하나밖에 없었어. 영국밖에. 근데 다른 나라에서 막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앞에 원산지를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산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 왜? 처음에 나온 애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책들 보면 어떤 데는 견종책 보면 어떤 데는 포인터라고 나오는 경우 있고 어떤 책에는 잉글리시 포인터라고 나온 경우 있어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얘는 잉글리시 포인터랑 다른 애예요. 요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점원 포인터예요. 자, 잉글리시 포인터는 이 털이 짧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점원 포인터는 원산지가 어디겠습니까? 점원. 독일이겠죠. 그렇죠? 독일에서 만들어지는데 얘는 꼭 앞에 점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포인터 있잖아. 포인터. 그러면 다들 누구라고 생각해? 잉글리시 포인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점원 포인터는 꼭 앞에 점원이란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점원 포인터는 이렇게 짧은 애가 있고 털이 왼쪽 편에 있는 것처럼 짧은 애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와이어 헤어드 강모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점원 포인터는 꼬리를 좀 자릅니다. 아까 포인터는 어떻게? 꼬리 길었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리시 세터 얘는 본 적 있어요? 아이리시 세터. 저 물 좀 먹고. 아이리시 세터. 자, 아까 세터는 뭐 하는 애들이라고요, 우리? 새 위치 알려주는. 위치 알려주는 애. 추적하면서 새 위치 알려주는 애. 자, 새의 위치를 찾아줌이라고 나왔죠. 자, 모색 엄청 이쁘지 않아요? 예? 아이리시 세터. 자, 아이리시 세터는 레드 세터라고도 불러요. 붉은 젓갈색, 마우간이라고 하는데 젓갈색의 그 모색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레드 세터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원산지가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아이리시 세터가 된 거고요. 물에 들어가서 사냥감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추적할 수도 있고 오리 같은 거 추적해서 데려오는 역할들을 하는 애입니다. 얘는요, 뒤에 보면 똑같은 애예요. 얘랑 얘랑. 아이리시 세터랑 아이리시 레드 앤 화이트 세터는 같은 애입니다. 근데 모색만 달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레드 앤 화이트의 세터였다가 이제 모색이 얘가 인기가 별로 없으면서 한때는 멸종이 될 뻔했었대요. 이 레드 앤 화이트 세터 자체가. 근데 지금은 많이 복원을 해서 레드 앤 화이트 세터가 지금 많이 전람회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번식도 되고 하고 있는데 아이리시 세터라고 하면 젓갈색 하나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레드 앤 화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종을 따로 부르기도 해요. 그냥 아이리시 세터 하면 아까 같은 모색, 마호가니 모색 하나만, 단일색 하나, 그리고 아이리시 레드 앤 화이트 세터라고 해서 견종을 달리 보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어머, 익숙한 아이. 정말 익숙한 아이죠. 아메리칸 코카스 파니엘.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스포팅의 애들일 거예요. 골든 리트리버도 뭐 스포팅에서 많이 보이지만 소형견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보이죠. 아메리칸 코카스 파니엘. 자, 얘는 트리밍 나이프랑 시저링을 한다고 했어요. 트리밍 나이프 기억이 나시나요? 테리어 할 때 우리 나이프 그때 수업 시간에 봤었죠. 나이프들. 칼처럼 이렇게 생긴. 그 나이프로 등 쪽에 있는 털은 가지런히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게끔 하고 나머지 다리, 내 다리에 있는 그리고 배 아래에 있는 털은 펄렁펄렁하게 이렇게 길게끔 놔둡니다. 그래서 다리 같은데 시저링을 하고 머리 부분에 시저링을 하고 귀 부분 장식털을 시저링을 하고 나머지는 트리밍 나이프를 통해서 플러킹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얘는 아메리칸 코카스 파니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지 어디? 미국이에요. 모색이 블랙 이쁘죠? 진짜 털이 긴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찰랑찰랑하죠. 이렇게 미용을 해야 돼요. 네 다리의 털이 아주 과하게 많도록. 왜냐하면 새를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 뭐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 새를 날려주는 애들. 새를 날려주기 위해서는 애들이 가가지고 새야! 이렇게 하면 새들이 막 사방으로 날아가겠지.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청소기가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막 여기 날아가, 저기 날아가, 저기 날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왔다, 여기서 왔다, 여기서 왔다 하면 확률도 떨어지고 힘들죠. 그래서 새가 이렇게 퍼지지 않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 내가 청소기 팡팡팡팡 10발 중에 몇 발은 맞을 거 아니야. 그냥 막 쏘아도. 그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새들이 많이 놀라고 그리고 새들이 많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은 정말 미친 듯이 막 뛰어요. 새 주위를. 그렇기 때문에 코카스파니엘에 있는 애들이 우당당당당당 우당당당당당 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3대 진상견에 들어가죠. 3대 진상견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여기도 다다다다, 여기도 다다다다, 여기도 다다다다 하면서 다니잖아. 그게 우리 애가 이상한 애요가 아니에요. 왜? 견종의 특징이에요. 얘네 견종의 특징이야. 그죠? 새를 많이 막 돌아야 새들이 퍼지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니까 그때 벙벙벙벙 총으로 쏘잖아요. 그래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 그래서 애들이 많이 뛰어요. 활동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데 가정에서 키울 때는 얘네 운동량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온갖 것들 다 쓰러뜨리고 다니고 온갖 것들 다 물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개가 이상해요가 아니라 견종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견종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미용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 털 없어도 되잖아. 걸리적거리는 털들인데. 강폭을 높이게. 그래요. 얘네들 우리 움직임 있을 때 내 털이 짧은 애들이 움직이는 거는 내 움직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 이렇게 풀어 헤치고 뛰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 그러면 훨씬 움직임이 커 보여요. 움직임이 커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새들한테 많이 임팩트를 팍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애들이 보고 요만하게 왔는데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애가 이만해 보여. 확 뛰는 거지. 그런 크기가 약간 커 보이고 과한 몸짓을 하기 위해서 미용을 이런 스타일로 해주게 돼요. 자, 얘는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입니다. 얘도 트리밍 나이프와 시저링을 하는 애들이고 얘 원산지 어디?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이니까 당연히 영국이겠죠. 자, 얘도 아까 포인터처럼 포인터. 아까 포인터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갈라지고 요즘 너무 요즘 너무 추웠잖아요. 그죠? 감기 안 걸렸어요? 젊으니까 아직 안 걸렸나? 너무 추워. 감기 조심하세요. 자, 우리는 강아지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내 몸이 아니에요. 아시죠?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아프면 동물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 관리하는 것도 동물들을 위해서 스스로 잘 알아서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입니다. 얘 아까 포인터처럼 잉글리시를 빼도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흔하게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보고 쟤 코카스파니엘이다 하면 안 돼요. 그치? 왜? 우리가 코카스파니엘이다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을 얘기를 해요.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이랑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이랑은 엄연히 다른 애예요.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이 먼저 나온 애예요.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이 먼저 나왔고 그 애를 바탕으로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은 꼭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을 그냥 코카스파니엘이라고 나온 책도 있고 어떤 책을 보면 교수님은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은 무조건 앞에 아메리칸이 붙어야 된다 그랬는데 라고 지금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이 그냥 스파니엘이라고 코카 스파니엘이라고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은 보면 이제 나온 나라가 발행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야야야 너네 원조 아니야. 우리가 원조야. 이런 약간 그런 싸움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보면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이 그냥 코카 스파니엘이라고 나온 책은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이 나온 나라가 미국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이 코카 스파니엘이라고도 하고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이라고도 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별도로 좀 많이 길기 때문에 내용이 별도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이랑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부르면 안 돼요. 얘네들. 우선 모색에 있어서도 좀 많이 다르고요.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은 정말 다양한 모색을 갖고 있어요. 진짜 다양한.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과 앞에 여기로 가봅시다. 얘네들. 포인터 종류의 애들. 저먼 포인터나 잉글리시 포인터나 잉글리시 세터나 막 이런 애들은 이 론이나 벨튼이라고 하는 저기 모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점박이들. 이런 점박이들. 보이죠? 이 점박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도 그렇고. 근데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에는 이런 점박이가 없어요. 이런 점박이가 있는 이유가 이제 새사냥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보색 비슷한 색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론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이고 얘네들은 론 같은 게 없어요.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은. 자, 그럼 두 견종의 차이점. 이거 구별 되게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이랑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이랑.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나가서 데리고 올 거예요. 우리 애는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이에요. 그래서 딱 데리고 왔는데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치고는 아닌 것 같은데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분명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 과정인데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딱 이것만 보면 얘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얘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 차이점이 딱 보여야 돼요. 자, 얘랑 차이점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둥이 길이가 주둥이. 이제 머즐이라고 합시다. 머리 길이가 코카가 더 코카 스파니엘이 길어요. 그치. 자, 지금 얘기한 게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은 머즐 자체가 길어요. 근데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은 상대적으로 짧죠. 자,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을 가지고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을 가지고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을 만들면서 미국에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귀엽게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귀엽고 활발하고 사람들한테 좀 애교도 있고 이런 애들로 개량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얼굴 자체가 자, 얘는 귀여워 보여요?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 귀여워 보여요. 고개를 다 절레절레. 얘네들은 약간 귀엽다는 생각보다 멋있어요. 보면 좀 신사답고 그리고 성격 자체도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처럼 막 이러지 않아요. 얘네들은 좀 약간 점잖아. 근데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쉽게 귀엽게 좀 얼굴도 좀 짧고 아까 주둥이라고 얘기한 이 머즐이 짧으면 짧을수록 귀여운 상이 돼요. 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처지면 처질수록 귀여운 상이 되고 그쵸? 우리 사람도 얼굴 뾰족한 사람이랑 똥근 사람이랑 애기들 완전 애기들 있잖아.
애기들 얼굴 긴 애기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요? 얼굴 길어가지고 눈, 코 또렷해가지고 길어가지고 이런 애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애기들은 다 얼굴이 동그래. 동글동글 하고 손가락도 다 동글동글 통통하고 이게 귀여워서 거부감이 없잖아요. 어머 귀여워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 얘네들은 막 길쭉길쭉하고 이렇게 볼 때도 이 얼굴도 이렇게 처져 있어가지고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뭐야 얘 나 물라고 하나? 이러지만 얘네들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짧아, 눈도 커, 주둥이도 짧고 머리도 아주 그냥 각져가지고 동그래. 그러면 사람이 봤을 때 귀여워 애기 같은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보다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우리나라도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거의 대부분 제 코카스파니엘이네 해서 보는 애들은 다 거의 대부분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이지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이 차이점은 아까 머즐, 길이도 있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스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과 눈 사이 여기 있죠. 여기 미간 여기. 여기. 여기를 이제 스톱이라고 하는데 강아지들 스톱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으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얘는요. 왼쪽 편에 있는 애는 누구예요? 아메리카. 그쵸. 얘가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이에요. 얘는 보면 눈 사이가 정확하게 누가 점으로 꾹 찍어 놓은 것처럼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거의 90도예요. 자,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앞에 주둥이와 머리 부분에 딱 경계가 있어요. 완전 딱 경계.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머즈, 주둥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머리네. 확실히 경계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왼쪽 편에 이 버프 색깔 모색 보면 딱 구별돼 있죠. 자, 근데 얘는 봐요. 어느 사람은 여기라 할 것이고 어느 사람은 여기라 할 것이고 뭐 스톱이 어디야. 정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히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외관상으로는. 다른 차이점도 물론 많아요. 뭐 모색도 있고 골격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눈으로 딱 봤을 때 저거 명확히 저거 스톱이 정확하지 않아로 구별을 하는 게 편해요. 자, 얘는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얘는 뭘까요? 배웠다고 이제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코카스파니엘이에요. 좋아요. 자,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엘은 잉글리시 빼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코카스파니엘입니다. 얘는 보면 명확해요? 앞에서 본 모습 자체도 명확해 보이지 않죠? 그죠? 약간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길쭉한 모습. 근데 얘는 애기인데도 길어. 근데 얘는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은 성견인데도 지금 보니까 성견이죠. 다 큰 애인데도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귀여운 것 같아요?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이 귀여운 것 같죠? 얘는 다 큰 애야. 얘는 애기인데 애기가 귀여워야죠. 근데 생긴 거 자체가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은 그만큼 사람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외형을 그런 식으로 개량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이 아주 반가운 우리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자, 얘 원산지 어디래요? 영국이래요. 자, 얘는 사냥감을 회수해 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 리트리버에 있는 애들은 좀 순해요. 자, 왜 순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를 총으로 딱 쏘았어요. 그럼 어딘가에 이제 맞았을 거 아니야. 맞으면 뭐가 납니까? 피가 나죠. 피 맞았대. 총 맞았어. 피가 막 나. 그러면 쇼크로 죽는 애가 있는 반면 죽지 않고 파닥파닥 살려고 막 파닥파닥 거리는 애들이 있죠. 근데 강아지들은 사냥개들이에요. 그리고 본능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애를 물고 오는 거야 뭐 괜찮은데 살아있는 애들을 이제 총 맞은 거 빼고는 아무런 훼손도 없이 주인한테 가져다 줘야 돼요.
근데 우리 도베르만이나 로트와일러나 이런 애들 딱 보면 만약에 이렇게 총 맞아서 쓰러져 있는 애, 떨어져 있는 새를 봤는데 막 얘가 막 파닥파닥거려. 그럼 가가지고 얘 총 맞았네? 물고 주인한테 갖고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얘를 죽여놔요. 죽여놓든지. 훼손을 어느 정도는 하죠. 공격성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롯이 잡고 누구한테 와? 주인한테 와. 그래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좀 순해. 그래서 뭐에 쓰여요? 요즘에는 맹인 안내견에 쓰이죠. 맹인 안내견 본 적 있으세요? 네. 맹인 안내견 보면 저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만지면 안 되는 거.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갈등해. 왜냐면 지나가는 개들 보면 다 한 번씩 만지고 싶거든. 우리 막 본능이잖아. 그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본능이야. 이거 지나가는 개 보면 어떻게든 말 걸고 싶고 가가지고 얘야 막 말 걸고 싶고 그잖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주인한테 만져봐도 돼요? 이러고. 그래서 우리 막 주인하고는 얘기 안 하지만 쭈그리 앉아가지고 강아지랑 막 쪽쪽쪽쪽쪽 이러면서 가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 근데 안내견들은 옆에 가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얘네들 본능 자체를 완전히 다 숨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옆에 준다고 냄새 맡게 하거나 아니면 이쁘다고 우리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그게 전부 다 얘네들한테는 스트레스예요. 본능을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왜 지하철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맹인 안내견. 얘네 진짜 진짜 아무런 반응 안 하나 봐. 이래가지고 막 발로 이렇게 막 지하철에서 막 문제 됐었잖아. 누가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중학생들, 남학생들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애가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막 연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문제 예전에 많이 됐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옆에서 좀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좀 자제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얘네들이. 자, 얘네들 순해. 그리고 리트리버인 성격. 가서 뭔가를 물고 주인한테 갖고 오는 성격 때문에 얘네들이 뭘 잘 물어요. 입에다 뭐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보면 내가 공문 거를 했는데 아마 영상 한번 찾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공이 바닥에 3개가 있어. 3개, 4개가 막 있으니까 봤어요? 보셨어요? 그거? 하나를 물었는데 옆에 이걸 어떻게 해? 또 그거를 물어. 그래서 딱 올렸더니 입에다 공이 이런 테니스 공이 3개가 이렇게 그 영상 아마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얘네들이 그만큼 뭐를 잘 물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 바구니 물어가지고 장 보고 막 그런 것들 이제 컨셉으로 많이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잘 물고 자기 리드줄 목에 건 거 그대로 물어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것도 많이 보죠. 그런 애들이 리트리버의 성격이에요. 물고 갖고 오는. 그래서 애들이 순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막 죽어가는 애들, 파닥파닥 하는 애들 아무런 손상 없도록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순해요. 근데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강아지들이 순하다, 독하다는 일반적인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절대 100%는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얘기했나? 골든 리트리버 내가 순하다 했잖아요. 정말 순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골든 리트리버 순해요. 순하기 때문에 맹인 안내견으로도 하고 있고 정말 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강아지 동호회를 갔어요. 동호회를 갔는데 골든 리트리버가 저 구석 나무 아래 있었대요. 다른 강아지를 막 놀고 있는데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네 해서 수업 시간에 얘는 되게 순해. 사람 잘 안 물어. 그렇기 때문에 맹인 안내견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는 머릿속으로 쟤네들 골든 리트리버는 정말 착한 애들. 이게 머릿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골든 리트리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석 가서 이렇게 하는 순간 물렸어요. 그래서 8반을 꼬맸어요. 여기 진짜 이렇게 심하게 물려서
근데 그 주인은 자기가 물기 때문에 이 무리에 안 오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 주인 얘기로도 안 돼요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손이 와버려가지고 물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따지러 왔어요, 저한테. 교수님 때문에 물렸다고 따지러 왔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걸 얘기해요. 100%는 절대 아니라는 거. 순한 애도 환경에 따라서 공격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도 있고 성격도 물론 이 견종의 특징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100%는 절대 아닙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골든 리트리버 지나간다고 아 순해 만지지 말라고. 꼭 주인이 있으면 보호자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만져도 돼요? 물어봐요. 순해요 하면 기분 나빠. 아, 나는 내 강아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순해요 이러면 기분 나빠.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얘 만져도 돼요? 이렇게 꼭 그렇게 물어보고 만져야지 순하다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그 학생은 아무 생각 없이 강아지 이렇게 만졌다가 팔에 여학생인데 어떡해. 자, 맹인 안내견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얘네들은 리트리버 얘네들. 자, 그 다음이 레브라도예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얘네 우리한테 뭘로 친숙해요? 얘도 맹인 안내견이고 얘 뭐로 친숙합니까? 영화 마음이 모델이잖아요. 마음이 영화 마음이 알죠? 지금 몇 탄까지 나왔습니까? 3탄 나왔나? 2탄까지는 본 것 같은데 3탄 나왔나 모르겠다. 하여튼 마음이에 나왔던 레브라도 리트리버. 자, 얘도 원산지가 영국이에요. 얘 모색, 블랙, 초코, 크림, 옐로우 있는데 우리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하면 블랙인 애들을 제일 많이 아마 봤을 거예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하면 블랙인 애들 봤는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그런 적 있었어. 우리 집에 골든 리트리버는요 털이 짧아요. 이런 애가 있었어. 골든 리트리버는 털이 안 짧아요. 걔는 누구? 레브라도 리트리버인 거. 그치?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이렇게 털이 짧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털이 길어요. 그래서 그때 아니야 걔는 골든 리트리버 아니고 레브라도 리트리버야 이랬는데 분양받을 때 골든 리트리버로 분양받았는데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털이 짧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내가 하나 얘기를 하자면 혹시 견종 중에 견종 이렇게 조사하거나 아니면 견종 이렇게 볼 때 우리 집 랩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 랩 분양받아 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죠. 내가 처음에 어디에서 뭐 할 땐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집에 랩이 있었는데 뭐 랩 어쩌고 저쩌고 랩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그래서 도대체 랩이 뭐야 이랬거든요. 도대체 랩이 뭐야 랩이? 막 이러면서 랩이라는 견종 있나 해서 랩을 찾았는데 없어. 아무리 봐도 견종책 아무리 뒤져도 랩이 없어요. 도대체 랩이 뭐야 랩 막 이랬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줄임말이더라고.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공식적으로 줄임말이 랩이래요. 우리 테리어에서도 하나 했었죠. 누구? 그치, 웨스티.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보다 웨스티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처럼 레브라도 리트리버보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우는 사람들 내지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랩 거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줄임말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허딩 그룹 할 건데 허딩 그룹에서도 정말 고생한 견종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얘네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랩이라고 부른다고. 이거 알아두세요. 자, 영화 마음입니다. 이거 안 보신 분 보세요. 영화 마음이 참 슬프죠? 근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똑똑해요 애들이. 뭐 영화 나오는 애들은 그만큼 뭐 교육을 받고 얘네들도 그 연기
연기 수업 받고, 그 CF만 하는 개들도 이제 요즘에 많잖아요. 연기 스쿨도 따로 있고요, 강아지들.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야. 이 직업군에 대해서는 다 배웠기 때문에. 연기 스쿨도 따로 있고, 연기만 가르치는 뭐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는데, 정말 똑똑해. 근데 얘네들이 똑똑해요, 애들이. 자, 마음이. 유승호예요. 애기 때. 러블리하지 않나요? 자, 오늘 스포팅 그룹은 이 정도로 합시다. 왜냐면 스포팅 그룹을 짧게 한 이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애가 좀 한정적이에요. 너무 많은 애들이 있지만 그런 애들, 아까 우리 잠깐 수업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테리어 다 똑같아요 이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더 똑같아. 얘네들은 진짜 너무 많이 비슷해요. 근데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애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딱 우리가 배워야 될 애, 그리고 자주 보는 애 위주로만 하다 보니 오늘은 좀 짧아요. 애들이, 견종이. 아, 짧아도 50분이네. 그쵸? 자, 질문할 거 혹시 있을까요? 응? 질문. 리트리버나 질문할 거. 포인터 세터 걔네들은 포인터 세터 걔네들 크기가 다 커요. 포인터 세터는 아까 크기들 봤잖아요. 다 커요. 한번 앞으로 좀 지나가 볼까요? 자, 이 사람 기준했을 때, 크기, 크기. 자, 크기 비교. 옆에 최고 62에서 67cm예요 하면 우리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게 나오게 돼요. 얘네들은 작죠. 좀 38에서 41cm 정도로 좀 작은 애들.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요. 워터독이요. 전에 교수님 배운 것 중에 푸들이 물 건져 오리 잡아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도 워터독인가요? 푸들이, 그쵸. 푸들이 물오리 사냥하잖아요. 그냥 일종의 워터독인데, 걔네들은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른 그룹으로 들어가 있어요. 논스포팅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논스포팅 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맞아요. 워터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리트리버인 애들 워터독의 역할도 같이 해요. 뭐 나중에 워터 스파니엘도 있고 막 있지만,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서 사냥감을 갖고 회수하는, 뭐 땅도 그렇고 물도 들어가고 전부 다 회수하는 역할들을 전부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많이 봤죠? 스파니엘의 그 리트리버인 애들 물 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정말 눈 오는 날 물 이렇게 연못 같은 데도 잘 가고, 여름 같은 데는 대야에 물 해주면 거기 막 첨벙첨벙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원래 얘네들 자체가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장 가면 막 미친 듯이 뛰죠. 막 뛰어. 또 질문할 게 있을까요? 우리 견종 배우다 보니 어때요? 재밌어요. 좀 감이 좀 오죠. 아, 얘는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성격이 이랬어. 얘는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털이 이래.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어떻게 돼? 얘 보면 쟤 털이 저런 거 보니, 쟤 생긴 게 저런 거 보니 이런 일 하겠네? 그럼 이런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보는 시선은 달라져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예쁘네, 귀엽네 이러고 지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쟤는 성격이 이렇겠다. 쟤는 집에서 키우면 저러겠네. 아이고 주인 보니 아이고 그러겠구나. 이런 것들이 시선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열심히 강아지 하나가 개껌을 씹고 있는데, 자, 얘는 여기 있는 애는 말티즈예요. 잘 안 보이지만 말티즈인데 말티즈는 주인이 있으면 좀 조용하고요. 주인 좀 약간 바라기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러지 않은 좀 많이 짖는 우리 테리어가 많이 짖는다 그랬었죠. 왜요? 많이 짖어야 동물들이 숨어 있는 애들이 아 시끄러워 이러면서 나오거든. 그래야 사냥을 하니까. 그런 애들 만약 여기 있어봐. 그럼 내가 한마디 하면 얘는 10마디야. 내가 뭐 하면 막 이런 견의 특징을 알아야 또 여기에 만약 테리어가 수업 중에 데려온다 그러면 아마 나는 조금 나중에 얘는 그냥 공개 수업에는 우리 하지 맙시다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말티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강아지 소리 하나도 안 들렸었죠 오늘. 하나도 안 들렸더니 조용히 있어요. 열심히 개껌 듣고 있어. 자, 질문할 거 없으면 우리 그럼 오늘 맞춰볼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어디 갔어? 이거 공모 합시다. 다음 주 전까지. 기대해요. 맛있는 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공모하고 이쁜 이름으로 뭐가 이렇게 딱 없을까? 이렇게 확 나오는 게 젊은 머리에서는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번 우리끼리 잘 연구해 봅시다. 자,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